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7일 오후 3시 53분 월요일입니다. 자, 미국장이 시작이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프리장에서 스트레이티지는 지금 0.07% 빠지고 있어요. 402불입니다. 그러고 IBIT 기준으로 우리 비트코인 ETF죠. 거의 마이너스 0.91%인데 방어를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스트레이티지가 방어를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조금 보자면요. 지금 제가 이제 킨 게 뭐냐면 주봉이에요. 주봉. 우리 매번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가고 있다예요. 따라가고 있다. 근데 뭐 언제 상승을 할 거냐? 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상승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 번, 두 번 상승 추세선 2025년 말에 분명히 세 번 닿을 거다라는 거죠. 뭐 그 전에 닿든 뭐라든 이 상승 추세선이 이게 이거밖에 안 올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지금 보시면은 19만 2천 불, 20만 불이에요, 20만 불.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20만 불을 외치는 이유가 최소 20만 불은 갈 거다. 한 번은 닿을 거다. 그 근처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MSTR도 역시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자, 1번 상승 구간, 2번 상승 구간, 3번 상승 구간, 4번 상승 구간.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20만 불 정도 닿았을 때에 지금보다 더 상승하겠죠. 이 다음 상승 구간은 이제 1000달러는 넘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가격 예측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했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궁금하시면 이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MSTR이 얼마 상승할까? MSTU가 얼마나 상승할까? MST 뭐 X, MST3 3배짜리가 얼마나 상승할까? 오른쪽 상단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양매수 관련해서도 이제 저는 계속 분석을 해오고 있고, 상승이 시작되면 예측가를 다 이제 검증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다시 데일리 차트로 넘어온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전고점을 이제 저는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번 주에 좀 상승뷰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11만 7천 불을 강하게 뚫어내는 상승이 나올 거다. 지금 뭐 전고점도 못 뚫었는데 무슨 11만 7천 불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서 전고점에 닿는다는 뜻은요, 뚫으러 간다는 뜻이에요. 떨어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떨어질 것 같았으면 예전역에 요 봉에서 떨어졌었어야 돼요. 이 지금 1, 2,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봉에서 떨어졌어야 맞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고 이 거래량도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상승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만 7천 불 뚫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에 조금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관세 유예 뭐 이런 이슈가 있기는 한데 저는 반영될 거면 이미 다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좀 조정이 안 오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오더라도 비트코인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할 채비를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일리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자, MSCR도 이제 크게 지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30불 전환사채 공매도 물량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MSTR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매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이제 상승 목전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목전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돈을 넣어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언제 사겠다, 지금이 타점이냐, 이미 돈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양매수 하시는 분들도 5월 22일 날 들어가서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 구간으로 빵빵 터져주는 이 MSCR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렇게 과대평가가 되는 엠레브가 늘어나는 과정을 분명히 거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댓글 창을 잘 보세요. 좀 댓글을 잘 보시고 그러고 좀 안 좋은 댓글이 달려야 됩니다. 무지성 비판하는 댓글이. 그래야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 지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건 저는 상승 목적 구간에 있다. MSTR 발리스틱 엑셀러레이션을 조금 본다고 하면 언더밸류드가 16.7%예요. 16.7%. 이제 18, 뭐 20, 14, 16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이 과대평가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을 볼게요. 제가 이제 공급 충격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게 2022년도부터요. 우리가 비트코인은 이렇게 열심히 상승을 해오고 있는데 거래소 물량은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조금만 밀어도 쑥쑥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량을 다 빼놨다는 거예요. 누가 빼놨냐? 뭐 거래들이나 ETF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빼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 충격에 대해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상승장에서 공급 충격이 서플라이 임팩트죠. 공급 충격이 온다고 하면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불이 끝이 아니라 막 50만 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공급 충격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과대평가된 부분을 찾아서 MSCR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거니까 그때 빨리 뭐 인보스로 해칭을 하든 아니면 빨리 빠져나오든 이제 분할 매도를 하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급 충격이 왜 일어나냐? 우리 댓글이랑 제가 제목에다가 항상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죠. 자, 제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좀 모자란 듯 보여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제가 자료를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비트코인 보유량, 거래소 보유량이 왜 계속 줄어드느냐 라고 이제 여쭤본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셀프 커스터디라 그래요. 셀프 커스터디. 그러니까 콜드 월렛이죠. 우리 FTX 파산하면서 또는 해킹당하면서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라는 철학이 투자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옮기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내가 이 거래소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콜드 월렛으로 옮긴다라는 거죠. 인터넷과 분리되게. 그리고 ETF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콜드 월렛도 키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것도 잃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래소에서 물량을 뺀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분들은 그냥 갖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ETF가 도입이 되면서 이 ETF들은 투자자 대신 실물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는데, 이분들도 본인들이 거래소에다 물량을 보관하지 않아요. 셀프 커스터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관 물량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래소 물량 감소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 시장에 풀지 않고 내가 갖고 있겠다는 뜻이죠. 매매되는 금은 얼마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파이와 온체인 활용이 증가가 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생태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wrapped BTC라고 해요. 그래서 변환해가지고 온체인에 넣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자산들은 거래소 밖에서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 우리 CEX라고 해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보유량은 감소하게 돼요, 비트코인에. 그래서 탈중앙 거래소죠. 그죠? 이 디파이는 뭐냐면은 이제 대출, 뭐 스테이킹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뭐 이자놀이라든지 그런 걸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래서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비트코인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매매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홀더, 장기 보유자, 우리 호들이라고 하죠. 뭐 영어로 뭐 호들 하는데 그게 뭐냐?
호들호들 떠는 게 아니라 hold on for their life.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홀드한다는 뜻이에요. 평생. 그냥 평생 난 갖고 있을 거야. 이거 뭐 채굴 반감기 다 끝나면 이제 물량 없으면 이거는 뭐 천정부지로 치솟아. 나는 단기적인 변동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호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신경을 쓰죠. 왜? 우리는 아직 거지니까.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6개월 이상 이동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지갑이나 그런 비트코인들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물량이 이 비트코인 안에서 대기를 하면서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물량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래소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요, 공급 충격이 일어나요. 공급 충격. 그리고 이제 채굴자의 장외 거래 확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보상이 줄어들면서 채굴자들은 보유한 코인을 거래소에서 입금하는 대신에, 자, OTC라 그래요. OTC, over the counter. 그러니까 이 장 내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장 외에서 매매를 해요. 왜냐면 장 내에서 매매를 하면 이 가격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을 갑자기 막 애들이 던진다. 그러면 우하고 막 다 던질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래들이기 때문에 장 외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 거래소 보유량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은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좀 보시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장외 거래를 할까? 이런 물음표가 뜨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매수 매도하면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통정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 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미리 정해진 가격에 미리 그 시간에 딱 물량을 주고 받으면서 막 가격을 위로 쏴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그 꼭대기에서 개미들한테 물량 다 던지고 이렇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내가 너한테 몇 시 몇 분에 거래할게. 뭐 가격 얼마에 거래할게. 근데 그걸 딱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호가창이 무너져요. 물량이 없다니까요. 호가에. 그러다 보니까 슬리피지가 발생을 해요. 슬리피지가 이제 그 괴리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대1로 OTC는 1대1로 주문 상대방과 야 이거 얼마에 팔게. 그래 사 하면서 이렇게 그냥 금으로 주고받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TC 매매가 이 고래들끼리는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거래 익명성을 유지를 한다. 거래소 거래는 온체인상 흔적이 남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돈 세탁을 한다, 뭐 한다라고 하는데, 달러의 인플레이션에 우리 이번 연도 하반기에 제가 왜 공급 충격을 얘기하냐면, 달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국채 문제를 미국은 해결하지 않으면 파산합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달러 찍어내려면 국채가 연동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반기에는. 우리는 그 이제 상승 목전에 있고, 자, 그래서 OTC는 대신에 이제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런 어떤 달러나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해칭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거래가 없어도 이 흔적이 없어도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비트코인의 목적이에요. 인플레이션에 해칭하고 내가 이 중앙화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서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사실 이 거래소가 아닌 장외 거래소 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목적의 의의를 정말로 충실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 간의 계약 기반이며 지갑 이동이 비공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와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OTC 같은 경우는 매매하는데 이제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거래소는 그나마 조금 빠르고 뭐 우리 다른 트론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렇게 리플이라든지 전송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 있죠, 그죠? 그런 코인들을 사용하는 경우엔 빠른데 비트코인 대 비트코인으로 지갑 대 지갑으로 이동하면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속도가 좀 느리죠. 그죠? 자, 그리고 맞춤형 거래 조건이 가능하다. OTC는 블록 단위로 맞춤형 거래 조건을 할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호가창에서 계속 얼마씩 팔고 얼마씩 사고 뭐 너한테 얼마씩 이렇게 주고 막 이런 것들이 흔적에 남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그래서 시장가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고 나눠서 이렇게 서로 거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OTC는 보통 이제 브로커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관과 기관 사이에 세금 처리하는 것도 조금 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담보보증, 법률계약, 뭐 KYC, 뭐 Know Your Customer라고 하죠. 회사에서 이제 금융거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확인 등 절차가 체계적이라 대형 자금 거래 시 신뢰성과 법적 보호 확보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장외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단기 가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향후 매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수량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ETF나 기업 매수,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OTC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만큼 물량을 매수했는데 왜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외 거래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크니까 그런 소문이 돌아서 시장에서 오를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충격을 시장가에다가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OTC로 매매를 많이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 물량이 급감하고 있고 이제 조금만 건드리면 기관,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의 포모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앞으로는 못 끼칠 거예요. 기관 단위, 국가 단위로 매매, 이제 포모가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나라가 나중에 살아남을 거다라고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최근에 얘기를 했죠. 그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호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금에서 화폐 본위제로 넘어갔을 때 이해를 못하고 적용을 못했듯이 지금도 보세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MVRV G스코어예요. Z스코어. 자,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G스코어가 이 피크에 달았을 때 대부분이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희 엄마, 철수 엄마, 그리고 내 친구들, 비트코인에 관심 없던 친구들, 저기 이제 뭐 어르신들, 막 90세, 80세, 70세 어르신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 MVRV 지수가 피크에 찍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조용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야 채널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막 비트코인에 대해서 뜰 수도 있고 막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요. 전고점 뚫어도 관심 없어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거의 한 1억 4천 정도 되잖아요. 2억은 넘어야 이번 상승장 끝자락에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까 말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억 정도는 돼야 그때서야 이제 달라붙기 시작을 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 원래 하시던 분들 말고. 그래서 지금 주변의 친구들 중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주기적으로. 너 요즘에 뭐해? 재테크. 뭐 하는 거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비트코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금전님 큰일입니다. 이거 인간 지표가 또 MVRV 지수를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한 발 빠르게 우리가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좀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지금 횡보 구간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양매수 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이제 마이너스 나 있을 확률이 높은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이제 상승장에 돌입을 하면은 또 거기에 걸맞는 매매를 같이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지켜보시죠.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투자를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매매도 재밌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자, 주변 분들 사랑한다고 말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